마지막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법부도 질타를 해주셨고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의 지금 의회 독재 이 폭거에 맞서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국민의힘당 108명은 이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이 없잖아요. 예. 그저께 저녁에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모여가 국회의장 뽑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11개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7개를 너희들이 먹어라. 근데 11개 중에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이 관례를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독식해버리고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본회의가 열려 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에서 이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아주 읍소 눈물 흐르지는 않았겠지만은 애소하는 태도로 이 이사진행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참 기가 차구나 기가 차 108명의 의원들이 이 의회 폭력 앞에서 그냥 액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108명 의원들이 기껏 그거밖에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이름은 안 밝혀졌는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이 폭거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론의 역풍.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다 그래요. 문제는 지금 이게 여론의 역풍이 계절풍에 따라서 지금 초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2, 3개월 뒤에 태풍 시절에 역풍이 오도록 기다린다 이 말인가 이게 네. 역풍을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이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이 광기에 휩싸인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역풍을 만드는 것은 역풍을 만들어내야 돼요. 역풍을 자연현상의 기대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만드느냐 누가 108명 의원들이 1차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풍을 제조해야지요. 돌개바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세게 불어야죠. 세게 불어가지고 폭거 집단의 광기 폭풍을 그걸 압도하는 역풍으로 이걸 막아내는 전위의 전사들이 되어야 할 108명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발언을 해서처럼 맥 빠진 소리나 하고 읍소나 하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는 허행카도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니까 저는 허행카나 예. 그다음에 펜앤마이크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들이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민이 제1기관인 국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국민저항권 행사 임계점에 왔는데 일단은 108명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 폭풍에 대비한 강력한 역풍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108명은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하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를 먼저 해라. 사퇴할 각오를 지금 의혹을 해라. 예. 제 가슴 속 깊이 있는 표현을 그대로 내가 한다면 총사퇴하라 이러고 싶은데 네. 총사퇴를 각오해야 된다. 그 각오해야 하는 전 단계 조치로 의원회관 철수하고 세비 안 받겠다. 예. 사퇴서만 안 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국회를 우리는 포기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요수 한 발만 더 넣으면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국회를 완전히 이 22대 국회를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당신들 어디로 가냐? 우리는 광장으로 가고 지역구로 가갖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의원직 철수,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를 준비를 하고 국회를 나와서 의원 철수를 하고 세비도 반납하고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국민의 힘을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세비는 지금 22대 국회 초니까 이달 말에 나올 테니까 말이죠. 네. 세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아, 그러네요. 예. 안 받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게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은 세비를 절반만 받겠다고 공약한 일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야, 우리 제1기관인 국민, 우리들도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제가 국회의원입니까? 허앵카 박찬종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인데 자꾸 저보고 전 의원한테 전 의원은 값이 안 나갑니다. 전혀. 네. 값이 안 나가요. 그런데 뭐 제가 말하는 거 가끔은 뭐 언론에서 인용도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108명은 누구든지 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그 마이크로 기자회견을 하면 반드시 뉴스가 되게 돼 있다고.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반드시 뉴스가 돼. 국회의원이 이런 유튜브에 나오고 페넷 마이크에 나와서 얘기하면 아무개 의원이 페넷 마이크에서 이런 말 했다는 게 다른 언론에서도 반드시 뉴스가 돼. 그게 그대들이 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자로서 그런 강한 지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의 저 폭거에 대한 방조자가 된다. 이 방조자. 예. 방조자. 목에 이만한 소리로 읍수하는 듯이나 그런 소리나 저질러 가면 결국 저들의 폭거를 계속시키는 자연현상으로 태풍이 오도록 기다리는 그 기간에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나는 얘기야. 어제 아침에 어떤 주요 언론의 사설이 증권시장을 상황을 사설로 다뤘는데 뭐라고 제목이 되는가 하니까 미국은 사고, 미국 거는 사고, 미국은 사고, 한국은 판다, 한국 거는 판다. 그 증권시장이 외국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지. 이 국내 정치가 이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 이게 혼란을 부추리고 국격이 손상되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도 이탈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정치를 헌법 질서를 교란 광기 상태로 몰고 있는 이것을 호재로 이용하는 장외 협력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있고 정교조 같은 세력들이 있고 잠재적으로 노골적이고 확실한 친북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강경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을 파엎어버리는 이런 이 장외 투쟁의 열기를 이 이재명 일파가 들어서 이걸 부추기는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상태냐. 그런데 108명 의원들이 그냥 오늘 회의는 안 열린다. 그러니까 이혼회관에 이제 초선 의원들은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혼회관 그거 가보면 아주 근사합니다. 그리고 월말 되면 이제 세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박찬종 씨가 쓸데없는 걸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108명의 민주당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이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지나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범야권이 지금 192석에 차지했는데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벌써 지금 사실상 이 심정적으로 이미 패배론이 굉장히 확산돼 있고요. 무기력증.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목소리 징징대는 거 위에 뭐 뭘 할 게 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허앵카가 아주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셨는데 예. 지금 사생결단할 때입니다. 그거 하라고 지난 4월 12일에 수도권을 비롯해갖고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그래도 간신히 3분의 1이라도 유지케 해준 게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생결단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그냥 현상에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세비나 타먹고 그래가 이혼해간과 지역구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국회는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108명 의원들도 이 폭거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조자들 역할을 하게 되면 그대들 임기도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게 알면 살기다 하는 이런 각오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관해서 좀 여러 자세한 구체적인 거 얘기했는데 정부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보다 이 사기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요? 누구요? 누구라 그랬지? 윤석열 정부요. 윤 대통령은 예, 정말 답답한데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민주당의 저런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를 진솔하게 조목조목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김건희 또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 그러면 또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교적 진전된 말을 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도록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자꾸 머뭇거려요. 이런 것이 복합돼 가지고 이 폭거를 일삼는 광기 집단들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지르려고 그러고 계속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을 계속 발의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쌓는 일을 계속하는 걸 알고도 대통령이 지금처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걸 나는 특별히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 등대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걸 대통령 참모들이 잘 정리해 갖고 민심이 어떠다 하는 거 정리해서 귀국하는 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전화 긴급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얘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